안녕하십니까. 19학번 출석번호 56번 황태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료과학과 물성 강의 중간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사용한 논문은 2019년 12월 26일에 제작되었고, 이 사이트 PubMed라는 사이트에는 2020년 1월 13일에 올라온 논문으로 Hardness and Indentation, Fracture Toughness of Slip-Cast Alumina and Alumina Zirconia Ceramics라는 논문입니다. 말 그대로 Hardness, Toughness를 알루미늄만을 사용한 세라믹도 있을 수 있고, 알루미늄 질코니아 세라믹스 두 개를 섞은 세라믹도 이용하여 그렇게 함유량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Hardness, Toughness 실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저희가 이제 사용한 논문 위에 이제 링크를 달아두었는데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논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주 내용은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와 논문의 간략한 소개 그리고 논문의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찾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의료정보학 수업에서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재료의 제작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르코늄 그리고 지르코니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찾게 되었고, 우수한 신미성과 강도, 뛰어난 생체 적합성 및 기능성, 그리고 낮은 열 전도성, 모든 케이스에 가능을 지르코니아의 얕은 장점으로 찾았습니다. 지르코니아의 낮은 열 전도성이 왜 장점이냐면, 이제 치아가 여러 가지 뜨겁고 차가운 음식을 삼키게 되는데, 낮은 열 전도성이 있어야 치아가 덜 상처가 입게 됐겠죠. 이제 알루미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세라믹의 요소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거의 두루두루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알루미늄이 low toughness를 가지고 있겠지만 높은 hardness 그리고 breathless를 가지고 있고, 지르코늄은 high toughness 그리고 flexure and tensile strength 인장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르코늄도 알루미늄이 정반대로 hardness가 약하고 breathless가 낮았죠.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 둘이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치아에 적합할까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아예 새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료들을 서로 보완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주 요소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지르코늄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가지지만 생산비도 비싸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알루미늄과 합쳐 생산비 절감, 환경 친화적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치아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치아가 가장 견딜 수 있는 hardness, 그리고 인장력, 그리고 breathless를 가장 치아에 적합한 함유량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알루미늄의 일부를 썼고 또 지르코늄 일부를 섞어서 가장 치아에 알맞은 함유량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논문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르코늄은 그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취성 재료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루미늄은 조금 더 연성 재료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성격의 재료들을 섞어감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논문의 설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과 지르코늄 산화물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둘의 최적의 함유량을 찾아서 저희 치아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찾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분산제가 될 텐데요. 이 분산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물에 알루미늄과 지르코늄 산화물을 섞어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물에 알루미늄, 지르코늄을 많이 넣을수록 이 결과값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이 결과값이 확실하게 나오려고 저희는 이제 무조건 순수한 물에 많이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결과값은 좋겠지만 이 분산제가 없는 경우에서 이들 서로의
상호작용이 너무 안 맞아서 섞인 이 화합물의 상호작용이 안 맞아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제를 써서 이들을 묶어주는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마그네슘 화합물. 마그네슘 화합물은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지르코늄, 아까 제가 지르코늄 설명했듯이 취성 재료에 가깝습니다. 즉 재료 자체의 첫 응력은, 그러니까 부술 수 있는 응력은 높지만 breathless, 밑에 넓이 값이 알루미늄 같은 재료에 비해서 훨씬 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 무조건 거의 부서지게 되는데, 마그네슘 화합물을 첨가해 줌으로써 이렇게 부산물, 그러니까 알갱이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재료 함유량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제 그 과정의 일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보시면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알루미늄 산화물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성분들을 첨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여기 WT% 이 말이 100% 중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9WT 대 1WT%면 합쳐서 100%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2에 보시면 여기서도 Y2O3가 3% 들어갔고 3몰%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르코늄이 97몰%. 결국 이제 몰로 표현은 했지만 97 더하기 3은 100%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알루미늄 산화물만 100%, 두 번째는 99대 1, 세 번째는 95대 5, 네 번째는 90대 10. 이 네 개의 하나의 세 개 실험군 하나의 비교군으로 이제 나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모든 상황에서 최적화된 알루미늄과 지르코늄 함유량을 찾아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고요. 이제 아까 전에 분산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 사용되는 분산제 이름은 돌라픽스 64로서 이러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성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하이니스 테스트의 방식과 그리고 서스펜션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세라믹 파우더가 70%이고 그러면 남는 30%가 어디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사용되는 재료에 네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없는 게 있겠죠. 이제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이 30% 포함된다. 이 구성물의 30%가 순수한 물이고 70%가 세라믹 파우더이며, 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세라믹 파우더의 컴포지션에 따라서 샘플 1, 2, 3, 4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만 100%인 것이 샘플 1, 99대 1이면 샘플 2, 95대 5면 샘플 3, 90대 10으로 나뉘면 샘플 4가 되겠고요. 이제 돌라픽스 C64의 양이 퍼센트로 하죠. 퍼센트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차이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르코늄의 양이 많아지고 이제 세라믹 파우더의 양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이제 농도가 짙어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몰드화가 됩니다. 비스코시티, 점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조금씩 낮춰주기 위해서 이 돌라픽스 64 분산제의 양을 늘려서 분산을 좀 더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 이제 마그네슘 산화물의 양은 동일하게 했고요. 이로써 응력을 검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하이니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딱 보기에도 어떤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비커스 방식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커스 하이니스 테스트 방식은 4주차 수업에서 들어보시면 가장 치과 재료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의 방식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밑에 보시면 Palm Beast Crack, Median Crack이라는 용어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수업에 듣다 보면 CA 레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A 레티오란 이제 가로, 세로, 축의 변화율에 따라서 축 변화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용했던 용어죠. 그 차이 때문에 이제
파랑크 비스트 크랙이랑 메디안 크랙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더 얼마나 누가 브리틀리스 하냐에 따라서 더 브리틀리스 할수록 파랑크 비스트 크랙, 더 안 할수록 메디안 크랙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CA 레티오의 수치로 비교하자면 CA 레티오가 2.5 이상인 경우 파랑크 비스트 크랙이라고 하고요. 2.5보다 작은 경우 메디안 크랙이라고 한다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에서 스트렝스에 관한 시험을 하게 스트렝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서지기 직전까지 이 넓이의 차이에 따라서 밑에 이제 직선의 밑에 부분의 넓이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더 브레이틀리스 하냐, 얼마나 더 덕타일 하냐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더 브레이틀리스 한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파랑크 비스트 한 것이고 아닌 것이 메디안 크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정에 따른 결과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흔히 보던 그 물질에 따른 메가파스칼 힘의 그래프였을 겁니다. 그동안 수업에서 듣던 일반적인 힘의 값이었을 텐데, 이 그래프 개형은 정확히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왼쪽과 오른쪽 초록색 그래프가, 이 초록색 그래프와 왼쪽 그래프의 차이는 여기 보시면 X축이 돌라픽스 64 분산자의 2%를 나타낸 것이고, 이때는 변형률이었죠. 그 오른쪽 초록색 그래프의 X축은 변형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R에 비해서, 그러니까 X축에 비해서 Y축을 늘렸는가, 그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다시 그려보면 두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했었습니다. 두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했었는데, 이 위의 물질이 지르코늄, Z라고 표현하겠습니다. Z, 지르코늄과 비슷했고, 밑에 물질이 알루미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물질의 넓이를 봐서 알루미늄이 지르코늄보다 높은 브레이틀리스트를 가진다라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왼쪽 그래프를 돌아서 보시면 처음에는 8.67, 알루미늄 왔을 때는 8.67이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12.08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르코늄이 여기 응력의 최대치가 지르코늄, 알루미늄보다 컸었죠. 작은 것에 큰 것을 붓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시면 그 값이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21에서 8.67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돌라픽스 64의 양이 0.25에서 아마 0.18 정도로 치시면 그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의 샘플 1은 좀 더 몰드화, 좀 더 점성이 짙은, 비스코시티가 좀 더 짙은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런 약간 바구니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또 지르코늄 양이 늘어나서 0.25에서 1.0으로 돌라픽스의 사용량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테이블 7은 이제 강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bulk density, relative density, total porosity, 전체적인 물체 중에 결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HV30, HV는 이제 Vickers hardness 테스트에서 그 수치, 그 밀리미터 같은 단위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total density 수치를 보시면 알루미늄을 썼을 때 1.96, 그리고 지르코늄의 양을 늘렸더니 점점 증가하는 5.86까지 증가하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nsity도 여기 보시면 98.04에서 94.14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porosity, 그 결함이 점점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 그 물질에 약간 빈 공간 같은 게 드러나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이 늘어나서 그 ASB 그 하르니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 힘이 강도가 줄어들었다. 1679에서 1153까지 줄어들었다. 이 내용도 수업 시간에서 2차시 수업 시간에서 확인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래서 이제 A분의 C 레티오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샘플 1 알루뇽만 사용하는 경우와 샘플 4로 이렇게 지르코늄의 함유량이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힘과 이제 하르니스 테스트 강도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재료가 좀 더 어떤 세라믹 재료 중 어떤 게 더 덕타일, 브레이트니스 차이가 있고 스트롱, 윅 차이도 있고 터프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또 그 둘을 합성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응력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하르니스 테스트, 또 두 화합물에서 하르니스 테스트도 이제 결함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